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자갈치 시장 바가지 논란 기억하시나요? 10만원어치 회를 포장했는데 회가 저렇게 딸랑 2팩이 나왔다고 했었던, 제가 오늘 구경할 곳은 자갈치 시장입니다. 이곳 자갈치도 윗동네 어디만큼이나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부산 사람들은 자갈치 안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오늘 필요한 물건은 맛있는 전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연일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죠. 저도 새벽 대바람부터 잠이 깨서 핸드폰을 만지작대다가 공항으로 왔습니다. 혹시나 하고 봤는데 부산행 아침 항공권이 마침 한 자리 남길래 오늘 스케줄도 없으니 부산이나 다녀오려고요. 잠깐 꾸벅꾸벅 졸다 보니 비몽사몽 어느새 부산 땅을 밟고 있네요. 우선 공항에서 가까운 사상에서 밥부터 먹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침 식사 메뉴는 돼지국밥입니다. 여긴 부산 아닙니까? 여긴 부산 돼지국밥집들 중 상위 티어로 꼽히는 집인데 이렇게 다진 마늘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 덕에 돼지 냄새를 거의 100% 잡아내지만 사실 저는 약간 냄새가 나는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런 돼지국밥 안 같은 스타일도 재밌고 특색 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주먹만한 순대가 들어간 순댓국이 더 맛있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선 자리를 옮겼어요. 여긴 남포동 비프구 광장입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미션 수행하러 왔어요. 2주 연속 미션 클리어네요. 부산 남포동의 씨앗 호떡은 이렇게 마가린에 튀기듯이 구워서 속에 견과류를 가득 채워주는 스타일이죠. 이 씨앗 호떡은 반죽이 바삭하면서 살짝 짭조름해서 맛있다는. 자, 이제 여기서 길을 건너면 바로 그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죠. 그리고 자갈치 시장에는 재밌는 캐치프라이즈가 있는데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다이소.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많은 횟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들 가게 앞에 나와서 손님 유치를 위한 호객을 해요. 물론 아주 가벼운 수준이라 신경 쓸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던 90년대를 떠올려보면 뭐. 횟집에서 고용한 호객꾼들이 자동차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달리는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승용차 한 대를 호객꾼들이 포위했습니다. 호객이 아니라 협박에 가깝습니다. 매달리다시피 따라붙어 사고 위험까지 있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하죠. 근데 저기가 어디냐고요? 와, 또 여기네. 근데 부산 사람들에겐 이곳 자갈치도 윗동네 어디만큼이나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무섭다는 수산시장은 두 곳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는 신동화 시장과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이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두 곳이 같은 곳인 줄로 많이들 헷갈려합니다.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자갈치 시장 바가지 논란 기억하시나요? 10만원어치 회를 포장했는데 회가 저렇게 딸랑 2팩이 나왔다고 했었던, 근데 알고 보니 자갈치가 아닌 맞은편 신동화 시장에서 구매한 걸로 밝혀졌죠. 물론 그래도 바가지가 문제인 건 변함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헷갈려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오늘 구경할 곳은 자갈치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그만 떠들고 입장. 생각 외로 시장 안이 한산하네요. 그럼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부터 알려드리자면, 우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객 행위는 구경 좀 하고 있습니다.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구경 좀 하고 있어요. 네, 구경 좀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기분 좋은 정도죠.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구경한다고만 해도 딱히 붙잡지도 않아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호객행위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인 응대 분위기는 너무 좋았네요. 그리고 몇 가지 해프닝도 좀 있었는데. 혼자 왔는데 애는 안 됐어.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지금 안 됐고 왔네. 안 돼, 제발 그만. 할매요, 억울합니다. 한국 사람. 그럼 이제 자갈치 시장의 다양한 수산물들 소개와 그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규모가 큰 덕에 취급하는 품목들도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의외로 자연산도 종류가 많은 시장이지만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 양식 어종들이 수조를 채우고 있습니다. 줄무늬 돌돔들 틈에 들어있는 건 말쥐치입니다. 보거처럼 탱글거리는 단단한 육질이 매력적인 횟감이에요. 솔직히 살 자체의 맛은 아주 연하지만 얘네들의 숨은 무기가 있으니 바로 아귀나 홍어의 것에 비견하는 몸집에 비해 비대하고 맛있는 간이에요. 저 간을 으깨어 간장에 풀어 먹으면 심심한 맛이 기막히게 보완됩니다. 그러니 말쥐치를 드실 때는 꼭 간을 챙겨달라고 하세요. 여기 있는 이건 말쥐치가 아니라 그냥 쥐치입니다. 노란빛이 돌고 체형이 더 둥글럽적한 놈이요. 역시 살 자체의 맛은 아주 약하지만 식감은 끝내주는 횟감입니다. 말쥐치와 달리 이건 자연산들인데 보통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간을 따로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건 작은 대로 또 필살기가 있죠. 쥐치의 숨은 무기는 바로 뼈입니다.
네, 작은 크기의 쥐치는 뼈가 마치 연골처럼 아주 연합니다. 이런 건 새꼬시에 먹는 거죠? 그래서 뼈째 썰어 먹는 소위 새꼬시에 적합합니다. 뼈에서 나오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심심한 살맛을 보완해주죠. 보통 생선은 클수록 맛있고 비싸다지만 쥐치는 이런 이유로 작은 사이즈가 오히려 더 선호되죠.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횟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엔 어딘가 쥐치를 닮은 것도 같은 좀 낯선 생선이 보입니다. 이건 생소하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쥐돔이란 고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가죽 같은 껍질도 그렇고 쥐치와 닮은 점이 많아요. 기름기가 적고 식감이 단단한 점까지 비슷합니다. 하지만 좀 생소한 어종인 탓에 활발하게 유통되는 친구는 아니에요. 저도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네요. 참, 그리고 얘네들은 일본산 양식이고요. 그 외에도 횟감의 경우는 거의 양식이 대부분입니다. 여름철에 오면 항상 이런 자연산 잡어바구니도 많이 보였는데 이날은 이런 것도 통 보이지 않더라고요. 때일은 양식 가숭어입니다. 부산에서 밀치라고 부르죠. 지금은 제철이 아니고요. 추운 겨울에 제맛이 나는 생선이에요. 제철에 기름기가 오르면 여느 돔 부럽지 않은 가성비 최고의 횟감이 됩니다. 다들 잘 아실 돌돔이고요. 이건 일본산 양식인데 이런 건 사시사철 비교적 맛이 괜찮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래도 저라면 지금 시기엔 큰 거보단 뺀찌라고 부르는 이런 작은 걸 먹겠습니다. 이건 다들 잘 아실 방어고요. 지금 시기엔 좀 비춥니다. 기름이 덜해서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안 나거든요. 차라리 아예 새끼 방어라면 산뜻한 맛으로 저렴하게 드시기 괜찮은데 저는 중간 사이즈 정도 되면 그것도 좀 애매해집니다. 천물 전어들도 좀 나왔네요. 아직 양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사이즈가 꽤나 굵직하네요. 전어는 가을의 진객이란 말도 이제 옛말이 되어가나 봅니다. 얼마 전에 살짝 맛을 봤는데 9월만 돼도 뼈째 썰어 새꼬시로 먹긴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전어 좋아하시는 분들 올해는 조금 서두르셔야 할 듯 합니다. 대표적인 여름 제철 횟감 점농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농어라고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산 양식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름엔 기름기도 제법 돌고 맛이 좋은 횟감이에요. 어디서나 찾기 쉽고 가격도 적당해서 여름철에 뭘 먹을지 고민될 때 무난한 선택지가 됩니다. 자갈치 시장의 의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가격 정찰제입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가격을 표시해두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격을 적어놓는 이 별거 아닌 작은 행위가 생각보다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춰 미리 구매 목록을 정할 수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게 적정 시세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걸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집니다. 저처럼 그 아이인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갑죠. 바가지를 쓸 확률도 낮아집니다. 일단 버젓이 써놓는 가격표엔 터무니없는 가격을 기재하기 어렵죠. 애초에 보여지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 누가 사 먹겠어요. 반대로 상인 입장에서도 하루에 수십 번씩 듣는 이거 얼마예요? 하는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해주는 수고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호객행위도 없고 가격 정찰제까지 생각 이상으로 둘러보기 좋은 환경입니다. 시세도 평범한 수준이라 딱히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구경삼아 들러보실만 할 것 같네요. 옛날엔 가격만 물어봐도 대뜸 생선 대가리부터 따버리는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인천에 소래가 있다면 부산엔 자갈치가 있다고 할 만큼 유명한 던전이었지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실로 엄청난 발전입니다. 하지만 예전 그렇게 당했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치를 떨고 찾질 않으니 오죽하면 부산 사람들은 자갈치 안 간다는 말도 있을 정도죠. 이런 걸 보면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싶네요. 관광객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데 확실히 타지분들, 외국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평판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남쪽 바다에서 나는 돌멍게란 별명을 가진 끝멍게입니다. 별명처럼 정말 꼭 무슨 돌멩이 같이 생겼죠? 이건 껍데기에 소주를 채워 마시는 게 거의 뭐 국룰이죠. 그러면 맛과 향이 아주 진한 녀석이라 멍게향 소주가 됩니다. 해산문 8월 들어 금어기가 해제됐지만 지금은 철이 아닙니다. 얘는 수온이 오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면, 즉 여름잠을 자는 습성이 있어요. 이땐 잘 잡히지도 않고 먹이 활동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이 쪼그라들어요. 개불도 많이 보이네요. 겨울엔 살이 더 달큰해지지만 그래도 지금 더 맛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비주얼은 정말 거시기 같네요. 근데 이건 뭐죠? 거시기가 서있습니다. 이건 부산의 명물인 꼼장어입니다. 여기 자갈치 시장 근처이니 꼼장어 구이 전문점들도 굉장히 많죠. 꼼장어 구이도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혼자 돌아다니니 결국 못 먹고 왔습니다. 시장의 꼼장어는 국산과 수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들은 색깔만 놓고 봐도 쉽게 구분이 되거든요. 먼저 좌측 수조의 꼼장어는 수입산입니다. 수입 꼼장어는 이렇게 채색이 거뭇한 암갈색을 띠죠. 반대로 이건 국산인데 베이지색에 가까운 맑은 황갈색을 띱니다. 국산의 또 다른 특징은 등에 이렇게 선명한 흰색 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수입산은 그게 없죠. 이렇게 간단히 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일은 없겠죠. 그냥 여러분들 시장에서 꼼장어를 보면 아는 척 좀 하시라고요. 이 채널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소소한 수산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주 재밌는 산지 수산물 정보를 받아보세요. 얼핏 보기엔 별 쓸모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도 별 쓸모 없습니다. 뭔 개소리야! 관광지 수산시장이기 때문에 사철 갑각류도 판매합니다. 여름에도 수입 대게나 킹크랩, 랍스터 등은 물량이 많아요. 근데 수입지 인근인 강원도 속초보다 부산의 갯값이 왜 훨씬 더 저렴한 걸까요?
수입 갑각류들이 시장을 점령한 와중에 반가운 녀석이 보였습니다. 바로 부산의 명물 청게입니다. 표준명은 톱날꽃게라고 해요. 청게라는 별명은 이렇게 색이 푸르스름해서 붙었고요. 청게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요? 35,000원? 요건 껍데기가 무척이나 단단해서 까먹기가 좀 번거롭긴 한데 살도 장도 맛이 좋아요. 제가 매니저와 함께 매년 가을 부산을 찾는 이유이기도 하죠. 한동안 동해안을 다니니 늘 피문어만 보였었는데 조금 밑으로 내려오니 이젠 돌문어들이 많이 보이네요. 대문어보다 크기가 작고 가격도 이게 좀 더 저렴합니다. 윗동네 피문어가 육질이 부드러워서 더 비싸게 팔리거든요. 이제 시장은 얼추 살펴봤으니 저도 필요한 걸 좀 사야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물건은 맛있는 전복입니다. 얼마 전 좋은 소식이 있었던 지인 선물용이에요. 이 초록빛 도는 건 양식 전복인데요. 제가 찾는 건 여기 없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 분홍빛 나는 것들은 자연산 전복이에요. 자갈치 시장에는 자연산 전복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점포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중엔 드물게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복들은 과연 가격이 어떨까요? 이런 큰 거는 얼마씩 해요? 큰 거는 1kg에 17만 원짜리인데 17만 원? 2마리 정도 올라가요? 네, 크기뿐만 아니라 가격도 무지막지합니다. 여기가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원래 전복은 크기가 커질수록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제일 좋은 거 보여줄게. 제일 좋은 건 꽁꽁 숨겨놓으셨네요. 저런 건 어차피 단골들이나 찾는 사람들만 찾는다고? 와. 쉽게 보기 어려운 평균 2, 3미 사이즈입니다. 활성도도 좋고 살밥도 좋아서 이걸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이거 실제로 보면 정말 무식하게 큽니다. 어쨌든 오늘 미션인 선물용 전복 구매는 완료했습니다. 구입한 전복은 물봉에다 아이스팩 채워서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다음날 저녁까지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아이스박스째 밖에다 보관했는데 모두 멀쩡하게 잘 자라 있었네요. 그리고 이건 선물용이지만 맛이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한 마리만 썰어서 지인들과 함께 살짝 맛을 봤습니다. 맛은 이놈이 평생 다시마를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살에서 다시마 감칠맛이 진동을 합니다. 너무 큰데 질기진 않냐고요? 전혀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다 먹자고 할 뻔했네요. 아무튼 오늘은 상당히 후덜덜한 가격에 전복을 업어와 봤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로 선물한 걸 아깝지 않네요. 사실은 전복값보다 더 비싼 걸 많이 얻어먹어서 아싸,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오늘은 이렇게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최대의 수산시장인 자갈치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생각외로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여러분들도 지레 겁먹지 마시고 들러서 구경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